책이 있는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귀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35페이지.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사례들. 숨겨진 비밀은 찾아다니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잘 보여준 사람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루 와일스였다. 358년간 이미 수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실패한 후 이뤄낸 성과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실패가 지속되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을 법도 한데 말이다. 1637년 피에르 드 페르마는 이보다 큰 정수 A, B, C는 없다고 추측했다. 페르마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명을 쓰기 전에 죽었고, 그래서 그의 추측은 오랫동안 수학계에 풀리지 않는 대표적 난제로 남아 있었다. 와일스는 1986년부터 정리를 증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계속 비밀로 하다가 해법을 거의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된 1993년에야 그런 사실을 공개했다. 9년간의 노고 끝에 와일스는 1995년 이 정리를 증명해냈다. 그의 성공에는 뛰어난 머리도 필요했지만 숨겨진 비밀에 대한 신념 역시 필요했다. 뭔가 어려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성취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숨겨진 비밀에 대한 신념이야말로 진실과 다름없는 것이다. 진짜 진실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비밀들은 오직 그칠 줄 모르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수많은 영역들 중에서도 과학, 의학, 공학, 기술에는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기존 학문 중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의 시시한 목표들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혁명 시대의 대담한 석학들조차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위대한 야망들까지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암과 치매를 비롯한 모든 노인성 질환과 신진대사 질환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화석 연료를 놓고 세계가 충돌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을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발명할 수 있고 지구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할 방법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고 일부러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이런 숨겨진 비밀은 하나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때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자주 무시되고 있는 여력들을 활용해 사업을 일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에어비앤비가 생기기 전에는 여행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호텔방을 잡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었고 집주인들은 쓰지 않는 공간을 믿고서 쉽게 빌려줄 방법이 없었다. 에어비앤비는 방치되어 있는 이런 공급과 수요를 알아봤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개인 자동차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와 우버도 마찬가지다. 어느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기꺼이 태워다 주고 싶은 사람을 단순히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곤 상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택시와 사설 리무진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숨겨진 비밀을 믿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편화된 관습을 넘어서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기회들을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자주 과소평가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며 이것 자체도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다.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것을 다시 생각해낼 수 있는 통찰력만으로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업을 세울 수 있다면 세상에는 아직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첫 번째 소제목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사례들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13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뭔가 어려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성취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사례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물리의 유통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 사례들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상업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 안 것을 가지고 사용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죠. 숨겨진 비밀은 찾아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물류 유통으로 움직이는 거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요, 유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죠. 소비자들이 필요하니까 생산자들이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직접 유통이었죠. 산간에 살 때는 소금이 필요해. 그럼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갖다 주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내륙에 있는 것들 물건들이 부족하니까 가서 소금 주고 우리가 필요한 거 받아오고 이렇게 직접 유통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1차 유통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생산했고 PM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소비자예요. 회사로 보면 가장 강력한, 가장 충실한 소비자들이죠. 근데 이 소비자들이 자꾸 증가하는 겁니다. 나도 줘, 나도 줘 하니까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여기저기 다니기에는 생산도 해야 되고 본인이 유통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가가지고 설명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없는 거죠. 중간에 유통 과정에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줬던 이 가격보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발생되니까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 유통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서 가려면 간접 자본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항만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겠죠. 또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 모든 산업은요. 유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통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마켓 시장에 대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마켓이 있고 하나는 온라인 마켓이 있는데 요 근래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오프라인 마켓 과거에는 승승장구하다가요 최근에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심찮게 각 지역에 있는 대형 마켓 이러한 오프라인 마켓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요, 롯데백화점 또 할인 매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벌써 사라진 것도 있고요. 팔려가지고 매각돼가지고 다른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마켓은 우리가 보면 백화점도 있고 대형 할인 매장도 있죠. 프랜차이즈도 있고 로드샵 같은 게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의 3대 마켓이죠.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요. 홈쇼핑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 겁니다. 이 전체 유통시장에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지금 홈쇼핑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있는 마켓들도요. 과거에 비해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벌써 포기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대 온라인 마켓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 자금이 필요하죠.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홈쇼핑 보세요. CJ, 뭐 우리 홈쇼핑 해가지고 다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거대 자금이 필요합니다. 홈쇼핑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건 대형 마켓이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메이, 누스킨, 허브라이프 이런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 회사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많이 와 있죠. 경제가 성장할 때는 다 좋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하락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에 누스킨과 허브라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아메이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M 인터내셔널도 가족 경영으로 상장되지 않았죠. 이 상장된 회사들이 과거에는요,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된소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주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주들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매출이 하락하잖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나 이런 주주들이 주식을 팔겠죠. 그럼 주가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이탈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들어가서 실제로 마켓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보고 만약에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너지나 멜라루카나 폴라이프나 얘네들은 심리학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오랜 동안 시간이 있으면서 PM처럼 쉬운 마케팅도 없었고 정말로 제품의 날개가 달려서 날개가 일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PM 만난 거, 네트워크 마케팅을 PM을 처음 만나서 이런 회사들의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회사들이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끝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끝점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끝점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부터 벌리는 겁니다. 제가 PM 인터내셔널 이 회사의 마케팅에 사업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할 때는 이미 끝을 보고 한 거예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 거죠. 야, 제품 좋으니까 우리 하자, 돈 벌자.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할 때 먼저 플랫폼을 짠 거예요. 모든 결정은요, 항상 중간에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임하고 사업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한 결과죠. 지금 내가 정말로 만족한다, 행복하다, 그때 결정 참 잘했다 하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것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지금 행복해, 감사해 하면은 과거에 몇 년 전에 어떤 결정을 잘 한 거예요. 지금 결정을 한다? 그것은 몇 년 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에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잘했구나라고. 그래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 후에 끝을 보고 결과를 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겠죠.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 있습니다. 한때는 1,500원대까지 위협받았죠. 가이드라인, 임계선이요. 1,35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올라간 거죠. 정말 많이 올라간 겁니다. 1,400원대인데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은 6개월 지나야 돼요. 거의 1년 지나야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정부가 이거를 대신 맡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자금이 소요되는 거죠. 대기업이야 자본력을 갖고 있고 은행에서 쉽게 돈을 받아가지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한계에 있거든요. 일반 개인들이 7, 80%가 부동산의 빚으로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부동산으로 인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은행에 가도 3천만 원도 못 받을걸요. 쓰나미가 오면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다가오는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로켓 배송, 쿠팡,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쿠팡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소비에 관련돼서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새벽 배송,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일반 소비자들이 쿠팡의 회원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쿠팡은요, 저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겠죠. 저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품 판매자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품 판매자가 필요한 것들을 올려놓으면 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겠죠. 쿠팡은요, 플랫폼만 짜놓은 거지 택배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물류창고나 택배 창고는 준비를 하죠. 그러면 이 제품 판매자가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7%의 수수료를 쿠팡에다가 제공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을 주문하게 되면 제품 판매자가 택배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 구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보고 마일리지를 적용을 받겠죠. 그 이외에
사회에는요,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것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PM 플랫폼이 있는 거죠. PM 플랫폼은요, 전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우리는요, 제품을 소개하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PM이라는 회사에서요, 택배 AS 다 해줘. 주문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쿠팡이나 다른 지마켓이나 이런 데는요, 판매자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 판매자는 제품 주문도 받아야지, 택배도 발송해야 되지, 홍보도 해야 되지, 바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단지 그들한테 이 제품의 필요성, 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안내하고 섭취하는 분들의 후원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해서 후원 수당, 소개비, 이 전체의 매출의 35%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수당으로,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PM 플랫폼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PM 소비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안내받고 제품도 구매하고요. 야, 그런데 사업의 기회까지 제공을 받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사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도 PM으로 보면은 충실한 고객이자 사업자이고 저렇게 소개받은 사람들도 소비자이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마일리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줘요. 현금으로 다 줘버립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아, 저 제품이 이게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고 마일리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추천 수당으로 이렇게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현금으로 살포한다? 그러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공정거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쿠팡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거의 15년인가? 10년 이상 걸렸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잡는 거죠.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사례들인데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죠. 로버트 키오사키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번에 또 워렌 버핏은요. 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김태수 박사나 클린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들의 가르침을 주신 분이 엘빈 토플러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번대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그 단어를 합성어를 창시한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차 유통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산자가 만들어서 보내주는 요 과정인데 이제는요 반대된 겁니다. 나는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도 PM으로 보면 소비자잖아요. 충실한 소비자. 그렇죠. 한 달에 꽤 많이 먹고 이 제품을 정말로 사랑하고 누군가가 건강식품을 저한테 주면요. 저는 절대로 제 입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그 위험성도 알고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저는요. 그들은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잘 만든 것이 잣대를 PM에 들이대면요. 정말로 못 만든 겁니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건강식품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요. PM 제품만 섭취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충실한 고마운 소비자이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사람들 만나서 PM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아,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분한테는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된다 이거죠. 회사가 광고비를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독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한테 줬고 그래서 매출의 35%를 n분의 1로 해서 각 노력에 따라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강력한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경제의 생산을 우리가 만들고 PM 제품들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 저도 PM 제품을 소비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비하면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눈을 떠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죠. 엘빈 토플러가 쓴 책들이 더 많아요.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권력의 이동, 부의 미래, 불황을 넘어서 지금 불황의 시대야. 그럼 이 불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답은 단 하나.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 피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왔다.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사례들에 대해서 137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내용이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때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서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PM이 바로 이제 위대한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어제 나온 포브스지죠. PM 인터내셔널 롤퍼스로그 회장 포브스 메인 표지의 장식을 했습니다. 포브스지는요,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죠. 71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 46개국에 진출한 PM 팀 파트너들의 놀라운 열정과 성정에 힘입어 포브스 룩셈부르크 매거진 메인 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PM이 한국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다단계 회사라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을 일렬로 나열을 해가지고 맨 앞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PM이나 아메이가 맨 마지막에 망하는 회사예요. PM이 망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굵직한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합니다. 그리고 와서 PM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보다요, 구글이 먼저 망해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망하는 게 PM이에요. 우리 생전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로플 소르고도 누구도 생각해내지 않았던, 근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발견을 한 거예요. 원래 PM은요, 화장품 회사였었습니다. 처음에 본인의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아서 독일은 의학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의학. 제약이 발달한 나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좋아서 약을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고 있다가 코큐텐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섭취를 하면서 할머니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약으로만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심장에 매우 중요한 코큐텐 이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근데 코큐텐이 여러분들 척한 지용성이에요. 기름덩어리. 그럼 이것을 빨리 흡수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숨겨진 비밀을 발견을 한 겁니다. PM의 핵심 기술 세 가지 플러스 알파 1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NTC, PTC, 마이크로 솔브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맨 마지막 플러스 하나가 브라운 알지 세포 활성화에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술에 의해서 PM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수많은 회사들이 저마다 노력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발견만 했지 충족시켜주는 기술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결말을 맞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PM은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13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숨겨진 비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자연의 숨겨진 비밀과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이다. 자연의 숨겨진 비밀은 도처에 존재하고 그 진실을 찾고 싶으면 물리적 세상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면을 연구해야 한다.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은 이와는 다르다. 이 진실들을 사람들이 스스로에 관해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남이 아는 게 싫어서 숨기고 있는 면들이다.
따라서 어떤 회사를 세울지 고민할 때는 분명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자연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자연의 숨겨진 비밀들은 누구나 아주 중요한 일일 거라고 짐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눅이 들 만큼 권위 있게 들린다. 물리학 박사들이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들로 악명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리학 박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진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기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남의 부부 문제까지 전부 상담해 줄 수 있을까? 중력 이론가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관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일전에 페이팔에서 엔지니어 부분에 지원한 물리학 박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내가 첫 번째 질문을 반쯤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아, 됐어요. 뭘 물어보시려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의 짐작은 틀렸다.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때처럼 쉬웠던 적도 없었다.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 12년간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밝혀줄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금지되거나 터부시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쉽게 던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때는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과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것이 같은 진실에 도달할 때도 있다. 독점의 숨겨진 비밀. 경쟁과 자본주의의 상극이다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혹시 아직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고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기업 이윤에 관해 정량 분석을 해본다면 경쟁과 함께 이윤이 제거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물어볼 수도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독점 기업들은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독점 상태를 축소하려고 드는 반면 경쟁적인 회사들은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함을 과장해서 말한다. 이런 차이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숨겨진 비밀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무도 찾고 있지 않는 장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운 대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보편화된 지혜를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하지만 아직 표준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는 분야는 없을까? 예를 들어 물리학은 모든 주요 대학의 중요한 전공이기 때문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 물리학의 정반대는 점성학이겠지만 점성학은 중요하지 않다. 영양학 같은 것은 어떨까? 영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둔다. 대부분의 중요한 연구는 모두 3, 40년 전에 나온 것들이고 그나마도 오류투성이다. 저지방의 곡류를 엄청나게 먹으라고 말하는 정부가 내놓는 식단 피라미드 그림은 아마도 진짜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대형 식품 회사들이 만들어낸 로비의 산물일 것이다. 그 피라미드가 나온 이후 이 나라의 비만이라는 유행병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뿐이니 말이다. 밝혀내야 할 진실들은 아주 많다. 우리는 인간의 역량에 관한 지식보다 저 멀리 떨어진 별들의 물리 법칙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영양학은 숨겨진 비밀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정확히 바로 그런 종류의 분야다. 숨겨진 비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거죠. 자연에 숨어 있고 사람에 숨어 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죠. 양리 성분을 갖고 있는 약초들. 거기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를 할 때 기후변화 때문에 계약 재배를 해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비가 안 온다든지 이거는 생산을 약속을 못 하는 거죠. 불안정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약초가 갖고 있는 양리 성분을 분자 교정을 통해서 석유화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약이죠. 대량 생산. 안정적인 거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려면 분자를 쉽게 쪼개대고 쉽게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석유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에서 뭐 석유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오일이죠, 오일.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약을 먹어요. 아, 그러면 그분은 지금 석유를 먹고 있는 거죠. 애가 감기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약 먹을래. 아프니까 석유 먹어. 석유 먹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약을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미 과학으로 발견된 거니까. 자연의 숨겨진 비밀과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인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비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이름꽤나 날리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데 PM에 와서는요 이름값도 못하고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끝나는 분이 있고 다른 데서는 찬밥 신세로 결과도 못 만들어내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 PM 와가지고 대박 쳐가지고요 크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PM만큼 쉬운 마케팅도 엄청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그 이상의 결과에 대한 수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할까? 그들은요 과거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과거에 했던 그릇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르게 사업을 하지 않거나 편법이나 윽박 지르거나 과도한 직급 마케팅에 익숙해 있거나 파트너들을 희생시키거나 그분들은 PM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숨겨져 있는 건데 나중에 물이 빠지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실력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처음에는 물 들어올 때는 좋은데 물 빠질 때는 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간과하지 말라. 간과라고 하는 것은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는 거죠. 사람을 미팅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판단은요. 그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거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에게 안내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그 사람이 하게끔 하시고 그 결과도 그가 맞이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후회도 그다음에 또 너무 아쉬운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간과하다라는 뜻은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고 우습게 처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 있고 BM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BM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숨겨져 있는 비밀, 영양소에 관련돼서 찾아내고 이것을 식품화시켜서 우리 몸속에 실제로 들어올 때 기술에 의해서 생체 활성화 이용률이 증가되게끔 하는 거. 여기에는 PM이 관여합니다. 궁금해하고 우리는 사람에 관련돼서만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고 팀워크를 이루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혹시나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할 때 관가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켜 세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볼까요? 숨겨진 비밀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간직할 것인가? 이런 숨겨진 비밀의 종류에 달려 있다. 파우스트가 바그너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위험한 진실들도 있으니까 말이다.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바보처럼 자신의 마음을 훤히 까발렸지. 저 아래 무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냈어. 인류는 언제나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웠지. 완벽하게 관습화된 것들만 믿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 얘기해도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얘기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과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 사이에 가장 적절한 중도의 길. 그게 바로 회사다. 최고의 기업가들은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모든 위대한 기업들은 남들에게는 감추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대한 회사란 세상을 바꾸자는 작당의 다름 아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공유했다면 상대방은 이제 공모자가 된 것이다.
돌킨이 반지의 제왕에 썼던 것처럼 말이다. 길은 계속해서 이어지네. 길이 시작된 문으로부터. 인생은 긴 여정이다. 먼저 지나간 이들의 발자국이 찍힌 그 길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야기의 뒤로 가면 또 이런 어구가 나온다. 모퉁이를 돌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길이거나 비밀의 문. 오늘 그 길을 지나쳤지만 내일은 이 길로 올지도 모르지. 그리고 숨겨진 길을 따라 달까지 해까지 갈지도 모르지. 길이 끝없이 이어질 필요는 없다. 숨겨진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파트 8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파트 9죠. 기초를 튼튼히 하라. 아주 멋진 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녀, 어쩌면 손주, 그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보호를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지금 70년대까지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70년대에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와서 그걸로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PM 비즈니스는요,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밝은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고자 지금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쓰나미가 오고 아무리 큰 폭풍과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오늘 굿모닝으로서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43페이지 파트 9 기초를 탄탄히 튼튼히 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귀인들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하고 창의적이고 여러분들은 독점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